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호흡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세포에 있는 양분인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물과 이산탄소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생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거다.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를 볼게요. 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요. 각각의 세포가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를 볼게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에너지는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도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볼게요. 일단 포도당이 있죠.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이죠. 양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기 중에서 얻어와서 흡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를 볼게요. 일단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에 이용되거나 공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죠. 이 에너지는 모든 생명활동에 이용돼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등 모든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도 생기죠. 그리고 이제 호흡으로 생성되는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을 볼게요. 지금 보면은 빈 페트병 A랑 B가 있는데 A에만 시금치를 넣어놨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 놓아두었어요. 어두운 곳이니까 빛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 차단됐다. 광합성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 식물은 호흡만 하는 거죠. 그리고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대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옇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은 지금 A 페트병에 시금치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빛은 차단됐으니까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난다.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은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아래에 지금 석회수가 있죠? 이산화탄소랑 석회수랑 만나면 석회수는 뿌옇게 변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B 페트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생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석회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식물이랑 연결해 놓은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죠? 그래서 이 시금치가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식물의 기체 교환을 볼게요. 낮과 밤에 반대로 나타나요. 일단 낮에는 빛이 강하죠?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다.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데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요. 광합성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돼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죠. 그래서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도 사용한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가 방출돼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를 또 호흡으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도 방출되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소도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지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산소가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산소를 방출한다. 다음으로 밤에는 빛이 없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만 일어난다. 호흡이 일어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체 교환을 봤을 때도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한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표를 볼게요. 일단 광합성과 호흡은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이 서로 맞바뀌었어요. 그런데 광합성을 할 때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포도당, 양분으로 만드는 거고 호흡을 할 때는 갖고 있던 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양분의 형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빛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은 양분,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일이다. 광합성은 염록체에서 일어나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난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서 낮에 일어나는데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근데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 정도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볼게요. 촛불이 담겨있는 용기가 있고 촛불과 식물이 담겨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용기에 빛을 비춘 경우에는 가보다 나에서 더 촛불이 오래 켜져 있어요. 한번 둘 다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는 촛불이 계속 타고 있죠. 그럼 연소를 하는 거예요. 불이 타오를 때는 계속 산소가 소모돼요. 연소로 인해서 산소가 소모된다. 그리고 나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촛불이 타고 있으니까 산소는 소모되는데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생성되죠. 그리고 아까 배웠듯이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는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산소를 소모하기만 하는데 나에서는 산소 소모도 하지만 산소를 생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산소가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생기다 보니까 이 용기 안에 있는 산소가 전부 소모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좀 더 오래 켜져 있다. 그런데 빛을 차단한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가보다 나에서 더 촛불이 빨리 꺼진대요. 빛을 차단해도 마찬가지로 가에서 촛불 때문에 산소가 소모되겠죠. 그리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촛불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더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연소로 인한 산소 소모와, 그러니까 촛불이 불에 타는 걸로 인해서 산소가 사용되는 것과 호흡으로 인한 산소 소모가 겹치기 때문에 용기 안에 있는 산소가 더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오히려 가에서 촛불이 더 오래 켜져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사용하는 과정을 볼게요. 일단 양분의 생성 과정부터 볼게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잎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잎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가 녹말로 저장된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녹말이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밤에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체관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반이 잘 되면 사용을 해야겠죠. 설탕의 형태로 이동해서 오게 돼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호흡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양분으로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돼서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남는 양분들은 식물이 크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식물이 크는데 생장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양분의 저장을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남은 양분이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설탕 등 다양한 물질로 바뀌어서 여러 형태로 저장된다. 녹말로 저장되게 되면은 고구마와 감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포도당으로 저장돼서 양파와 포도 같은 형태가 되고, 이런 다른 여러 케이스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박피라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보면은 잎의 줄기의 바깥 부분을 고리 형태로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체관이 제거돼 버려요. 체관은 영양분을 이동시켜주는 관이었죠. 그러면 잎에서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도 얘네들이 여기 아랫부분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양분이 이 윗부분에서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분이 열매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만든 양분이 내려오지 못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위에 있는 열매가 되게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에 있는 열매는 되게 작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이유가 위쪽에서 만든 양분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위에 있는 열매만 잘 자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매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